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또다시 호재가 떴습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GM, 도요타 등 완성차 업계들도 공장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전기차와 이 자율주행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 또한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손을 잡고 완전 자율주행차의 핵심이 될 5나노급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최근 모바일 AP와 서버용 DRAM 등 이미 반도체의 수요는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존의 이 차량용으로 공급하던 반도체의 수요조차도 맞추지 못해서 완성차 업체들은 공장까지 문을 닫고 하염없이 반도체의 공급만을 기다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지금부터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전기차의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몇 년간은 반도체의 수요가 여기저기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삼성전자 역시 그 일환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분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탑재될 5나노 공정의 시스템 반도체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극자외선 EUV 공정이 적용된 5나노급 반도체로 현재 5나노 이하는 삼성전자와 TSMC 두 곳에서만 생산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가 TSMC가 아닌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이 5나노 공정의 반도체를 연구 개발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삼성전자의 기술이 업계에서도 인정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 자율주행차 역시 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돌입하게 되면 최첨단 사양의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전력 소모가 적고 이 고성능의 반도체 역시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반도체 시장 역시 향후 5나노 이하급의 이 초미세 공정이 적용된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그에 맞춰서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이 선제적으로 함께 연구 개발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 테슬라의 EUV 극자외선 공정이 아닌 일반 불화 아르곤 노광 공정을 거친 14나노의 차량용 반도체 칩을 공급해 왔는데요. 자, 7나노 이하의 공정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불화 아르곤 노광 공정으로 생산하게 되는데, 자, 차량용 반도체의 대부분이 1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양사가 협력을 확대하는 분야는 EUV 극자외선 초미세 공정을 적용한 이 5나노 공정의 반도체를 활용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군입니다.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는 프로세서, 신경망 프로세싱 유닛, 보안 직접 회로, 메모리,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 다양한 반도체가 쓰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차량 내 센서, 조명, 통신 등에서 입력된 정보들을 처리하고 이를 화면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도달하게 하는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죠. 자, 특히 지난해 이 5G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6G에 선점을 두고 각국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탑재되는 칩의 성능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5G 통신망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고 6G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또 다른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만큼 반도체의 질적, 양적 성장도 같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동안 전기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를 이끌어왔던 테슬라인데요. 자, 그런 테슬라 역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차량을 바퀴 달린 스마트폰 수준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이것은 삼성전자의 전장사업부죠. 하만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만 역시 최근 새로운 디지털 콕핏을 출시하면서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죠. 그만큼 앞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의 관심과 필요성은 더욱더 대두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연구 개발과 함께 수율의 문제인데요. 얼만큼의 양품이 잘 생산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분야의 인력 개편을 했는데요. 지난해 말
자율주행 관련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인 이 ADAS 분야의 인력을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의 조직 구조를 개편을 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양 이 제품 양산에 성공하게 된다면 대만의 TSMC를 제치고 현대차를 비롯한 다른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는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7나노 공정의 차량용 설계 플랫폼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자, 삼성전자는 이 7나노 공정을 건너뛰고 바로 5나노 공정 개발을 시작한 것인데, 자, 그만큼 초미세 공정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보다 나은 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TSMC를 넘어서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 EUV 극자외선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한 만큼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생산 가능한 TSMC와 삼성전자 간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안 그래도 부족한 이 반도체 공급량인데 앞으로 어떻게 메꿔가고 보완해 나갈지, 그것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욱더 커지게 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 전장 기업인 하만을 인수하고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분야를 강화해 왔는데요. 자, 전기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바뀌게 될 이 엄청난 미래를 삼성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규모 역시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게 될 텐데요. 최근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난이 심각해진 이유 역시 전기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한 대에는 200~300개에 불과했던 반도체 탑재량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이 자동차가 첨단화되면서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량 역시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특히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간, 아니 어쩌면 올해 내내 이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IHS 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380억 달러 규모였던 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6년 뒤인 2026년에는 676억 달러로 급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의 비중은 약 10% 정도로 그다지 높지가 않은데요. 앞으로 그 비중과 함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 독일의 인피니언, 일본의 르네사스 등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처럼 절대적인 강자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반도체 회사들 역시 해볼만 하다는 분석인데요. 자, 후발주자인 삼성전자 역시 이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파이를 늘려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이미 차량용 AP칩인 엑시노스 오토를 출시해서 아우디 A4 모델에 탑재를 하고 있죠. 자회사인 이 하만과 공동으로 개발한 5G TCU는 BMW의 전기차인 iNEXT에 탑재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차량용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오토 역시 이 자율주행차 시대와 함께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앞으로 테슬라의 이 5나노 공정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점유율 역시 크게 상승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주력인 이 메모리 반도체 역시 자동차에 탑재가 되는 수요가 크게 확대될 예정인데요. 자율주행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D램과 낸드 플래시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역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 자율주행에서 중앙 제어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데이터 시스템 등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되는 미래차에 탑재될 이 메모리 반도체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 애플도 자동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죠. 그만큼 이 자동차가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서 최첨단의 전자기기로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산업과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자, 삼성전자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단연코 삼성전자겠죠. 자, 제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